어린 시절에 어떤 사랑의 결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정 욕구가 많은 분들은 그 인정을 주변 사람들이 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수용하고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의 교수인 최광현입니다. 청년기는 뭔가 계속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지위라든가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적응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중년기가 되면 어느 정도 도달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년기는 어느 순간 관성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식당을 들어갈 때도 나도 모르게 앉는 그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중년기는 많은 습관, 많은 동선들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중년기에 찾아오는 여러 위기의 어려움은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구축되어진 동선이라고 할까요? 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려서 나도 모르게 중년기에 어느 순간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감, 수면장애라든가 삶의 작은 위기들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관성들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그 변화에 어떻게 또 도전할 거냐에 따라서 중년기는 너무 달라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행운만 있지 않고 불행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행운과 불행이 교차되어지는 세옹지마 같은 인생이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칼 융의 심리학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삶의 위기를 그냥 문제라만 보지 말고, 때로는 그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라든가 행복에 가까운 삶을 또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취고담 검소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그 사람에게 행운을 주기 위해서 먼저 작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그 불행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가 행운을 얻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 융의 심리학 안에는 어쩌면 중년기에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세옹지마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칼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건 우리의 내면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색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서로 반대되는 대극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MBTI, 어떤 사람이 심한 병으로 병원에 오는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향적인 사람일 것 같으나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향적인 사람은 관계 안에서는 되게 내향적이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되게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에요. 우리 삶 자체도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서로 대극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 융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가장 큰 대극이 뭐냐면 자아와 그림자라고 해요. 자아는 말 그대로 의식되는 우리의 어떤 자아 영역이죠. 어쩌면 되게 선한 영역이고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그림자가 있어요. 가장 내 안에 있는 열등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어쩌면 되게 원시적인 어떤 본능의 욕구를 갖고 있는 나의 성격적 부분이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더 열심이고 최선이고 부모로서 뿐 아니라 한 사회인으로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인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안에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엄청난 그림자가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하게 산다면 선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지않는 분량의 그림자의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이제 일정한 동선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아와 그림자라고 하는 두 인격의 갈등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성격적인 부분을 잘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냐가 중요한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면 부하 직원들한테는 정말 말 그대로 꼰대예요. 하지만 상사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에 혀처럼 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인격, 자아와 그림자의 인격이 분리되어 있는, 해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의 인격을 외면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예가 하이드 박사죠. 지킬 박사는 일종의 자아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의 인격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려 한다면 갑자기 폭발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림자의 인격에
휩쓸려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 찾아오는 권태도 일종의 징후입니다. 많은 중년기 남성들이 경제적인 어떤 고비를 넘어가고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평안해졌을 때 밀려오는 게 있어요. 권태예요. 그리고 왠지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자기 다 때려치고 이민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이혼을 꿈꾸거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다 충동적으로 버리고 싶은 욕구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의 인격, 자신 내면에 있던 본능 있잖아요. 자신의 욕구를 너무 무시하고 억압하고 살아왔던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경험했던,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폭력이라든가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일단 출발 자체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겉으로 보면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한 결과 그 불행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그 환경을 자신도 모르게 끝없이 반복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어린 시절 불행을 이어가는 걸 봅니다. 예전에는 가정 문제의 어떤 피해자였다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의 불행을 반복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 인생에 경험했던 불행의 경험을 일종의 자기 삶의 대극으로 이용하는 분이 계세요. 칼융의 심리학이나 동양 노자, 주역이죠. 놀랍게도 칼융의 책과 동양의 고전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세상을 보는 면이 있어요. 결코 세상은 하나의 방향이 아니다. 늘 행복하지도 않고 늘 불행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대극적으로 보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불행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대극을 오히려 자신의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행운으로 더 나아가서 남들보다 더 고결하고 남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누구는 어린 시절 불행했는데 왜 그 불행을 반복할까요? 반면에 누군가는 그거를 자신의 삶의 대극으로 이용해서 앞으로 더 성장하는 삶을 살까요? 이 부분이 일종의 그 사람의 몫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계속 원망만 하고 과거의 그 결핍감에 계속 매어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그 아픔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저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인정 욕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강합니다. 자,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람들 당연히 그 보상으로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그것이 느껴지지만 성인이 됐을 때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랑의 다른 말이 뭐냐면 인정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존감은 마치 풍선처럼 계속 바람이 빠져요. 그 풍선을 빵빵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정이죠. 그리고 인정은 어쩌면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거라고. 때문에 사랑과 인정에 우리는 그만큼 더 정말 목이 메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랑의 결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정 욕구가 많은 분들은 그 인정을 주변 사람들이 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수용하고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지도 받고 인정받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삶인데 인정만 받고 지지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하게 되어지면 삶은 남의 인생이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나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해야지 인정받지?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 삶의 자세는 소진될 수밖에 없고 중년기에 삶의 많은 것들이 위기에 오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로 살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저의 책 제목대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가짜 나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가짜 나는 뭐냐면 누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예요. 일종의 페르소나죠. 진짜 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안에 있는 열망을 따라가기보다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모든 관심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정작 눈치는 빨라요. 저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기가 차게 파악합니다. 문제는 자기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혼란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다는 거죠. 남에게 인정받고 지지받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는 되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 남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나에게도 조금
조금 향해 달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계절이 바뀌듯이 사실 세상도 늘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늘 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자신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의 출발 중에 하나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중년의 심리학적 나이의 출발은 35살입니다. 빠르죠, 좀.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40대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중년기가 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거울을 보면 압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20대, 30대 초반에 그 얼굴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젊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중년의 분들 중에서 젊어졌다는 말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나이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젊고 싶은, 마치 피터팬 같이 계속 멈추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젊게 보이던, 오히려 나이보다 더 나이가 보이던 간에 중년은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다고. 이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나는 아직 젊어 보여, 난 아니야 라고 발버둥 칠 것인지, 그러면서 거부하다가 갑작스러운 중년기를 맞이할 것인지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년기에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는 청년기하고 좀 틀립니다. 많은 갈등과 위기가 많이 밀려오는 시기예요. 그 직장 안에서도 이제 옛날에 위만 생각했는데 이제 밑에도 스트레스예요. 가정에서 볼까요? 배우자와 또 아이들과의 관계. 그 어쩌면 샌드위치처럼 그 갈등 안에 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잡함이 중년기에 놓인 어떤 삶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이때 슬기롭게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그 대극들을 얼마나 지롭게 푸는가.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삶의 자세를 어떤 하나로만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로 좀 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칼 융의 여러 이론들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위기고 문제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 행운과 좋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앞에 놓인 것을 최종적인 결과로만 보지 마라. 아, 난 실패했어. 난 외로워. 난 아무도 없어. 역시 난 혼자야. 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인생은 계속 변해가고 또 변해간다고. 그리고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냥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비록 내가 지금 외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 사이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현재일 뿐이에요. 내가 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또 외로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느긋하게 좀 삶을 바라보고 앞에 놓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책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타짜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대 후반을 살다 보니 그 말이 다가와요. 분명히 저도 이제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버거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고 어떤 힘든 문제를 처리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도와주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과거에는 나에게 적이었지만 어쩌면 지금은 최고의 친구죠. 또 볼까요? 정말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하고 또 재정적인 이야기를 다 했지만 그가 책임지지 않을 제안을 했고 생각지 못한 투자의 실패라든가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때는 나의 최고의 친구였고 절친이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할 정도의 관계였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래서 칼 융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너무 단정 짓지 말라고. 친구가 원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이 삶의 양면성을 볼 수 있기를, 그렇다면 좀 더 삶을 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게 될 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칼 융의 인생 수업은 균형 잡힌 삶일 것 같아요. 너무 한 방향으로 살지 마라.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그들과 관계 맺는 시간들, 업무들이 또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칼 융은 이제 인생의 중년기가 오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온다고 봐요. 사실 보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죠. 우리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여성들도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내면에도 여성적인 성격의 특성인 아니마,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성적인 성격의 특성인 아니무스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남자니까 제 중심을 이야기하면 중년기에 찾아오는 이 아니마는 이 중년의 남성을 여성화시킵니다. 여성성을 잘 통합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면 긍정적인 여성성으로 변해요. 긍정적인 여성성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모성성이잖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소통하는 능력. 바로 중년의 남성이 그 에너지가 생긴다고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관계 능력이 중년기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정말 멋진 중년의 남성들 있잖아요. 젠틀하고 남을 공감할 수 있는 매너 좋은 남성들. 바로 자기 안에 찾아온 여성성을 잘 개발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니마가 있습니다. 삐지고 토라지고 아주 작은 것에 분노 폭발과 복수하려고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 힘들어집니다. 대인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울감이에요.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각각의 반대성의 성격과 어떻게 우리가 잘 동거하는지가 또 중년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중년이 막 시작됐을 때 이제 나답게 사는 삶의 자세에 필요한 출발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사회적 가면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학교, 부모, 친구들, 사회와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 융은 말합니다. 그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이에요. 내가 그거인 줄만 안다면 삶은 꼬이게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의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가졌다고 보죠. 그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면 신경증을 비롯한 많은 내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적 가면은 필요합니다. 요즘에 말하는 은둔 외톨이들의 특징은 그 사회적 가면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적 가면이 진짜 나인 줄 착각하면 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 시작하는 그 무렵에 나는 어떤 페르소나, 어떤 사회적 가면으로 살고 있는지를 탐색한다면 나를 좀 더 아는 그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정신의 연금술이 우리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많은 연금술사들이 황금을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죠. 근데 연금술사가 난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꼭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철학자의 돌이에요. 그 철학자의 돌이 있어야지 볼품없는 납덩어리를 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의 돌은 합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연금술사의 오랜 내적인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철학자의 돌입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자기 실현이라고. 그 자기 실현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대극들이에요. 미움과 분노, 아니면 사랑과 행복, 슬픔과 때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수많은 대극적인 것들을 잘 통합해야 하는, 그래서 정신의 연금술로 나가는 자기 실현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 융은 인생은 수많은 대극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요. 서로 다른 요소, 외향성과 내향성, 다른 듯 하지만 그 안에는 어때요? 외향적인 사람은 내면적으로는 내향적인 것처럼, 자, 우리 내면과 삶은 좀 대극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식과 무의식, 서로 대극이잖아요. 그런 수많은 대극들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바로 끝없는 변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나의 삶은 끝없는 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바로 중년기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온 거죠. 더 이상 20대, 30대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사회에 적응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획득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는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동선과 패턴을 구축해야 될 시기가 바로 중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이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내가 유지한 그 관성 속에서 그 익숙함 속에 계속 살려고 버티는가, 아니면 좀 불편하고 위기로 다가온 그 삶 속에 변화를 찾아가는가, 그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서 중년기에 찾아오는 삶의 위기에 대한 지혜를 칼 융을 통해서 얻게 되길 바라겠습니다.